Zombie apocalypse.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부 관리 백전백성 핵심 전략. 자, 여러분들 하다가 궁금한 점 언제라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제 이름은 피상훈입니다. 아주 드문 성씨죠, 그죠? 네, 지금 하는 일은 프레디즈 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진로 적성 진단도 하고 진로 설정 코칭도 하고 학생부 관리, 학생부 종합 전형 컨설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에 강남구 그 유명한 대치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100번 정도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신청하신 분들이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과제 탐구에 대한 얘기할 때 그때도 이쪽 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알았죠? 네, 대답 이거 확인하고 가야 돼. 알았죠? 예, 고맙습니다. 오후에도 만날 겁니다. 3, 4, 교시는 다른 방으로 가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이죠, 지금. 네, 1학년, 2학년이 올해 3학년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데 미기재, 미반영이라면 혹시 들어봤어요? 미기재, 미반영. 미기재는 뭐고? 아니요. 못 들어봤어. 미기재는 학생부에 기록을 안 한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미반영은 학생부 기록은 하는데 대학에 보낼 때는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미반영. 그러니 어쨌든 그 지금 여러분들 현재 2020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학생부는 내용이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 가지고 줄어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항목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봉사활동도 보면 줄어들고 2024년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그래도 원래 고3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기본 틀은 같이 가. 그리고 장소수 같은 경우도 이따가 잠깐은 다룰 건데 자기소개서도 역시 여러분들은 내용이 줄어들어요. 항목이 줄어들어요. 항목. 그러니까 전체 분량도 줄어들고. 자, 그래서 남은 것 중에서 어떻게 더 중요한지 우리가 이따가 실제 학생부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그 전에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매년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데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걸 해요. 선호직업.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뭐예요? 1위가? 교사. 선생님. 네. 지금 이 방에도 지금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 있죠? 네,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 많단 말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처음에 들어가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진로 시야. 우리나라의 직업이 무려 16,8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면은 고등학생 경우로 교사, 경찰관, 간호사 1, 2, 3위를 합치면은 무려 15%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직업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그것도 계속 더 늘어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도 수시 때 이렇게 원서를 쓰려고 하보면은 특정한 직업을 중심으로 학생부 내용이 완전히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환할 여지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직업은 뭐예요? 반려동물 좋아한다. 수의사잖아요. 수의사. 그렇죠. 근데 반려동물을 좋아하면은 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 사업체가 전국에 거의 2만 개나 된대요. 그게 보면 동물 생산, 동물 미용, 동물 판매, 동물 위탁 관리, 심지어 동물 장래에 관련된 동물 장묘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잘하고 수학 싫고 다른 친구 가르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다른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진로 시야를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청소년 선호 직업하고 청소년들의 만족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고3이 됐는데 희망 직업이 없다. 나 큰일 났네. 학생종합전형 갈 건데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 직업에 다양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다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은 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좀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득 직업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모님을 중심으로 선생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꼭 공부만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고소득 직업들은 특징이 있더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고학력 요구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보험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국가 자격 요구되고 경험이나 경력 요구되고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직업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나 이런 직업,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하는 수요가 많은 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좋은 대우를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든지 또는 내가 소속한 조직이 이익을 많이 낸다든지 여러 개를 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미국에서 어떤 직업들이 이제 잘 수요도 많고 좋은 대우를 받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진로 시야를 확장해라.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가 별로 취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전문대학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전문대학에도 보면은 이게 전문대학교의 취업률 순이거든요. 보면은 농협대학교는 좀 특수해. 농협대학교는 왜 특수하냐면은 전국의 농협은행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이죠? 예. 농협은행은 농협대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은 자동으로 농협에 취업을 시켜줘. 그러니 농협대학교는 되게 경쟁률이 높아요. 2등급, 3등급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더라고요. 전문대학인데도. 나머지는 보세요. 지금 간호대, 보건대, 보건대도 주로 치생이나 간호사나 물리치료나 이런 전문 인력들이 양성한 데거든요. 보세요. 7위까지 특수대학인 농협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보건의료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뭐 대학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학생부 신경 쓴다는 건 대학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학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에 일자리가 많은가라는 걸 고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4년제 대학들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연고, 서성안이 이렇게 하는 그 순위 말고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학 순위는 그 순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진로 시야를 대학을 선택하는 거, 직업을 선택하는 거, 진로를 선택하는 거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넓게 보는 거.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전공학과별로 졸업생 취업률 보시면은 3위의 군사학 빼고는 치의학, 의학, 한의학, 약학, 물리치료, 치기고 전부 다 8위까지 의료 쪽 관련된 거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나이 많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의료보건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의료보건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일에 인문이나 사회과학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인문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할 때 세상이 변하는 거 세상이 변하는 방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의료보건 고령화 이런 흐름에 내가 관심 있는 학문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학을 전공하고 싶어. 그럼 사회학을 빅데이터로 활용해 가지고 내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오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공보다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도 있고 이건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전공보다 일자리가 많은 분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업 그걸 꼭 정하지 않더라도 진로 시야를 확장하는 거 꼭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들어갈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냐면은 우리가 학생부 기록을 신경 쓰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대학을 마친 후에 이후의 삶, 내가 사회생활, 직업생활 하는 거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대학이 나의 학생부를 볼 때 어떤 걸 들여다보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 본 적 있는 사람? 이 그림. 이런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이 그림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6개.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건국대학교,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렇게 6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라고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발표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학업역량, 학업역량. 무슨 얘기냐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이 친구는 학업 역량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따가 내가 실제로 여러분 학교 말고 양산 서창고 말고 다른 지역의 현재 2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여줄 거예요. 그때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답을 주면 감사하겠어요. 학업 역량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여기서 수학 능력은 mathematics, 수학, 산수가 아니고 scholastic aptitude,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의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 학업 성취도가 높구나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세트. 세트. 그리고 또 숫자로 표시된 건 뭐 있어요? 숫자로 표시된 등급. 거. 그렇지. 내신, 내신 내신. 등급. 그렇죠. 내신 등급을 보면은 속된 말로 빼박이야. 빼박. 뭐라고 할 말이 없어. 1.1. 물론 이제 1.1까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석사 등급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학업 성취도는 이 교과의 석사 등급하고 방금 얘기한 세특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 학업 성취도에는 저것도 들어가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보면 어떤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진로. 그렇죠. 진로.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계열내 또는 어떤 학과에 공부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학업 성취도 집어넣었어. 두 번째 학업 역량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야.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학업 태도, 학업 의지는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걸 알아봐야지 하고 목표 세우고 그리고 전략 세우고 스스로 실행하는 거. 그거를 학업 역량이라고 봤어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탐구 활동을 학업 역량으로 봤어요. 탐구 활동은 뭐라고 정했냐면은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공적 합성, 전공적 합성은 좀 말만 들어도 이해하기 쉽죠. 전공적 합성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얼마나 알고 싶어서 애를 쓰냐, 이 세 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사람을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킬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발전 가능성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데 대학에 오면은 지금보다 질적으로 더 나아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보면은 리더십이 발전 가능성이 들어가 있어. 리더십은 예를 들어서 학급의 임원 같은 거 또는 동아리에서 부장하고 하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하게 보냐면
리드를 하면 뭐가 주어져요? 책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책임을 발휘해야 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은 대학에 와서도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성은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품성, 품성은 내가 스스로 도덕적인가 성실한가 이런 거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 역량,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지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지 배려하는지 소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인성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중심으로 제가 실제 학생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게 아까 얘기했던 6개 대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를 볼 때 평가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걸로 좀 부족하니까 자기소개서 받는 대학도 있고 면접 보는 대학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자신 있다 하는 대학교, 뭐 한양대라든지 있을까? 딱 떠오르는 게 한양대학교는 한양대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는 게 인생의 경쟁력에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내가 정말 학교생활 기록부를 성실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그게 기록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역시 큰 도움이 된다. 기억할 거는 내가 뭔가 학생부 기록되도록 할 때 동기, 동기는 일종의 막 저는 휘발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가 가려면은 휘발유를 넣어야지 차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진정성이 있는지, 그거를 파고 들어간 내용이 우수한지, 요거. 그리고 또 기억할 거는 심화 연결 확장. 여기는 뭔가 공부한 게 있으면 이걸 깊이 파보는 거, 다른 과목이나 다른 활동하고 연결해 보는 거, 그리고 확장하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모든 대학이 마치 고등학생처럼 우수한 학생도 가고 조금 성적이 떨어진 학생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이 아까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역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개가 사실 학생부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 들어봤죠. 필요 조건은 대학생으로서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학업 역량. 충분 조건은 전공적 합성. 자, 이야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은 치킨집 사장님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그래요. 자, 아르바이트 채용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치킨 덕후야. 치킨을 너무너무 사랑해.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매일 먹고 그리고 치킨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르바이트 지원자 B는 치킨 가게에서 일한 적은 없어. 근데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꾸준히 했고 또 우수 친절 사원으로 뽑혀서 상도 받았어. 근데 치킨집을 어떤지 새로운 경험하려고 지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역량은 치킨을 사랑하고 잘 먹는 거, B의 역량은 서빙 능력 있고 성실하고 인성이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치킨 사장님은 사장님이라면 A와 B 중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A와 B 중에서. B. 그렇지. 다 B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꼭 어떤 전공하고 100% 어떤 내용이 매칭이 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계열 정도만 해도 이 친구는 사회학 해도 잘하겠고 심리학 해도 잘하겠고 정치학 해도 잘하겠구나 정도만 돼도 오케이. 근데 학업 역량이 없으면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여러 항목이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대회에 나갔고 이 동아리를 했고 동아리에서 보고서를 썼고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뭐냐면 학생부 쭉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분석 능력이 뛰어난 거야. 야, 보니까 분석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쪼개는 거잖아. 야, 자기가 뭔가 설명할 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막 설득력이 높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개인의 특성 아까 얘기했던 거 4가지 기억나요? 개인의 특성인데 이 친구는 학업 역량이 뛰어난 특성이 있네. 그중에서 탐구 능력이 탁월하구만. 학습 태도, 학습 의지가 확실하구만. 이런 거를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 역량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빙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빙산을 보기 쉽지 않아, 그죠? 저기 뭐 남북이나 가야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빙산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물 위로, 바닷물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바닷물 밑에 이렇게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크대요. 그래서 역량을 대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역량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잖아요. 힘, 그죠? 근데 역량 어떤 힘이냐면은 아까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숨은 힘이에요. 숨은 힘. 다른 말로 하면 잠재력.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역량을 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어른처럼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더라도 잠재력이 있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 또는 싹수 이런 거를 학생부에서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역량을 얘기해요. 이 역량 꼭 기억하세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중에서도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역량. 전공적 합성도 역량이에요. 자, 그래서 한양대학교 아까 얘기했죠. 한양대학교는 오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만 봐. 자소서도 안 받고 면접도 안 봐요. 우리는 자신이 있다. 네. 학교생활 기록부만 봐도 가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양대학교 4가지 역량을 얘기했어요.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 사고 역량, 그리고 자기주도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보면은 비판적 사고 역량하고 창의 사고 역량이 아까 6개 대학에서 했던 학업 역량하고 연관성이 높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정했는지 다 보았으면 좋겠지만 비판적 사고 역량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비판적 사고 역량을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이 학생부에서 읽히면 좋겠다라고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를 보면은 비판적 질문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비판적 질문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 안에 숨어 있는 원리 또는 함의, 숨은 뜻 여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정말 그럴까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가 그런 내용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파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파동을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탐구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는 아까 얘기했죠. 복잡한 현상을 쪼개가지고 개별 요소 나누어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떤 역량이 뛰어나지? 그럼 그거를 학교 활동할 때 수업을 중심으로 그냥 자유롭게 펼치면 돼요. 펼치면. 그러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 분석적 사고 역량이 뛰어난 나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선생님 봐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저 친구는 정말 분석적 사고 역량이 뛰어난데 그러면 써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면 더 적극적으로 써주겠죠.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논리력이 있는 사람 대학은 다 좋아해요. 그리고 타당한 평가 역시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은 사실은 기회가 이제 한 학기 남았다면 3학 1학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3학 1학기에 대한 준비. 3학 1학기 어떻게 준비할 건지 제가 오후에 제가 여기 강의 끝나고 점심시간 때 자료를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은 한 학기 어떻게 준비할 건지. 1학년들은 2학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1학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친구들 친할 틈도 없었어. 근데 학교는 계속 여러분 기록이 쌓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2학년하고 그리고 3학 1학기까지 3개 학기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한양대학교는 사례를 보여줘. 사례. 어떤 사례를 보여주냐면은 자 우리 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적 사고 역량을 보여준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워크북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열별로 받았을 건데 내가 관심 있는 계열에서 실제로 대학에 합격한 선배, 꼭 우리 학교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은 항목별로 어떤 것들이 남아 있었고 그걸 다 빅데이터 분석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고 나는 이런 거 해볼 거야 라고 활용해도 좋고 나도 이런 거 있는데 그럼 이거를 자기소개 써야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 보면 여기 아까 얘기했었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니까 매 수업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실생활에 연관지어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친구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네. 오케이. 점수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객관적 사실은 화학생명에 관심이 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 배운 거를 실생활에 자꾸 접목하려고 한다. 오케이. 네, 좋은 학생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학업 역량을 상위권 대학은 다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중을 밝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 이렇게 세 개를 볼 건데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비중이 다 같지는 않다. 비중이 다르다. 학업 역량을 우리는 50%볼 거다. 개인 역량을 30%볼 거다. 잠재 역량을 20%볼 거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학업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은 학교생활 기간 동안에 채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대학에 따라서는 이 중요도나 그 학업 역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공대가 강한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중이 아까 성균관대학교는 좀 달라. 전공적 합성 역량이 30%로 제일 높고 학업 역량이 20%그 다음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을 대놓고 강조하는 거고 조금씩 내려가면은 우리는 전공적 합성만 뛰어나도 아무래도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낮으니까 오케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할 건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보면은 우리는 학생부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하나 보여줄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역량, 인성 역량 4개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 전에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려고 그래요. 특히 1학년, 뭐 3학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했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딱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친구가 이런 마치 여러분들 돈이 지금 한 몇만 원 생겨서 공짜로 그럼 여러분이 맘스터치 갈 거예요? 맥도날드 갈 거예요? 어딜 갈 거야? 맘스터치야. 맘스터치 사람에 따라서 맘스터 사이버가 엄청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제 가고 싶은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부 관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진 아까 역량, 우수성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계획하는 거.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를 우리가 오후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한 거를 실행하고 그게 기록되도록 하는데 이걸 좀 더 쪼개서 보면은 가능한 자신의 진로하고 관심을 반영했어. 그래서 아까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에서 상위권 대학이 학업 역량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전공적 합성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균관대학교도 무려 30%는 보잖아. 강원대학교는 학업 역량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보잖아. 그러니 두 개가 같이 가면 베스트야. 성균관대학교의 전공적 합성하고 학업 역량하고 두 개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려 80%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하고 관심을 반영해서 계획하고 계획한 걸 기록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소통하고 여러분은 지금 워크북 받았지만 저는 워크북에 기록한 거를 가능한 파일 형태로 바꾸기를 바래요. 제가 그 수시 고3 아이들 또는 재수생들 수시 지원할 때 컨설팅 해보면은 학생부 기록은 있는데 실제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했는데 선생님 다른 학교 전공 가버리셨어요.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가 잃어버렸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파일 형태로 학기별로 활동별로 기록을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필요하면 소통. 선생님 저 강의 탐구하고 싶은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한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파일로. 그리고 필요하면 또 소통해요. 선생님 이거 했는데 발표하면 선생님 저 기록해 주시는데 저는 분석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드러나도록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점 기록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학생들 기록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부를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누구예요? 학생부.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누가 제일 많이 기록해요? 담임쌤. 그렇지. 담임선생님과 소통하기 제일 중요해. 담임선생님. 특히 이제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동 특성이 추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선 소통 제일 중요하고 교과선생님하고 소통도 중요하고 교과선생님 중에서는 내가 특히 관심이 있고 내 진로하고 연관성이 높은 단위수도 높은 과목선생님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수시로 그리고 서로 일방적으로 소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도 소통하고 글로도 소통. 선생님 저 이렇게 작성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글로도 소통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름을 제가 가렸습니다. 여기 전라남도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아주 작진 않네. 한 반이 그래도 한 7반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학생을 보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학업 역량, 정보적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역량, 인성 역량 면에서 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인적사항 나오고 무한고등학교 딱 드러났네. 자, 출결사항을 보면 아까 그런 역량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출결사항. 이 친구 질병 결석 하루 있네. 출결사항 보고 아까 역량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간접적으로 하나 정도는 볼 수 있지. 그래서 무단결석이 여러 개 있어. 그럼 아까 인성 역량에서 뭐가 문제가 될까? 성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여기는 가능한 무단, 미인정이라고 그러지. 미인정 조퇴,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이 없는 게 좋다. 만일에 불가피하게 생겼어. 실제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예체능, 미술이나 체육이나 실기하는 친구들은 3학년 그 수능 보고 나서 예체능은 정시에서도 실기 많이 보거든요. 그때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학교 가서 출석만 하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친구들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그냥 미인적으로 기록해버려. 무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미리 소명을 해야 돼. 소명은 뭐야?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소명을 해야 돼. 어디에서 행동 특성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걸. 그래서 출결사항은 얘기한 대로 역량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자, 여기 이 친구 상을 많이 받았어. 자, 이 친구의 개인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을 보니까 최우수상도 있고 교과 우수상도 있고 또 무슨 픽처 디스크립션 대상도 있고. 자,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특징 읽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뭘 잘할 것 같아? 어떤 역량이 있을 것 같아요? 2학년이야. 뭘 잘해? 참여를 많이 해요. 뭘 많이 해? 참여. 열심히 한다. 오케이, 그것도 좋아. 근데 그거 말고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 관점에서 어떤 게 있을까? 영어를 잘해요. 그렇지, 영어를 잘해. 영어를 잘하는 거를 대학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엄청 좋아해. 영어 잘하는 거 엄청 좋아해. 심지어는 국어 국문과에서도 영어 잘하는 거 좋아해요. 이유는 예를 들어 국어 국문과가 비교 언어학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비교 언어학과 관련된 좋은 콘텐츠, 논문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 연구 보고서 이런 자료들이 영어로 된 게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국어 국문과조차도 영어를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 영어를 잘해. 그죠? 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교과우수상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영어 관련. 문학과 함께하는 영어 연극, 교과서 영어 통합사회, 그죠? 퓨처 미 프레젠테이션,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과목 중에서는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이공자연계열에 관련된 과목을 잘해요. 아니면은 인문사회에 관련된 과목을 잘해요. 인문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력을 봐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내용이 적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격증 인정사항하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사항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이 자격증 중에 대표적인 게 아직도 살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 태셋이라고 그 청소년들 경제 능력 인증 시험이 있거든요. 원래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을 적을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라는 원래는 특사고등학교하고 마이스코 학생들이 많이 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에서도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경우가 단 기록 내용은 크게 없다. 자, 드디어 창체로 넘어갑니다. 창체 보세요. 이 친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보면은 활 활동에서 조국 사태, 여러분 조국 사태 뭔지 알죠? 예. 아직까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 문제에 대한 스크럽을 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예,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됐어. 위안부 정은집을 읽고 이렇게 했어. 자, 이 친구 보니까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 친구 같아요? 사회. 그렇죠. 사회 중에서도 정치라든지 또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 이 친구는 내가 힌트를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 드리면은 이 친구는 현재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율 동아리도 보니까 영자신문반 자율 동아리. 그죠. 이 보니까 무한 하이타임즈라고 해서 무한 고등학교에서 영자로 만든 신문이 있나 봐.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역시 영어 잘하는구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역량적인 면에서는 제가 이 친구도 보니까 객관적 사실 위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어요. 그죠.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시야를 갖게 되었고 이런 건 이제 개인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됐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정말 논리적이었다, 분석적이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그러니 이 친구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 그렇게 기록되도록 계획도 짜고 선생님하고 소통해서 너의 개인적 역량, 특히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역량이 나도록 좀 더 노력해라. 이렇게 제가 팁을 줬어요. 진로활동 봅시다. 진로활동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검사하는 적이 있죠. 이번에도 아마 검사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흥미적 검사를 했다라든지 또는 다중지능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계열이나 또는 진로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들은 산업 디자인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중지능 검사에서 공간 지각 능력이 아주 높게 나왔어. 그러면은 선생님 그걸 써주는 거예요. 왜? 이 친구한테 유리하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학급에 따른 학생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높게 나와서 자신의 진로인 산업 디자인에 잘 부합되는 학생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써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개인의 특성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봉사는 어떨까요? 봉사는 이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볼 수 있을까요? 봉사는 사실은 지금 이제 바뀐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인성을 중요시하는 계열, 뭐 교육, 특히 사범이나 초등교육 쪽 또는 의료보건, 특히 뭐 의대 이런 쪽은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성실하게 하면은 저는 오케이라고 봐요. 봉사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나치게 힘 빼지 마라. 내가 정말 특별한, 내가 정말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면은 너무 힘을 빼지 마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나왔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역시 객관적 사실 속에서 개인의 특성을 읽을 수 있어. 아까 이 친구 뭐 잘한다 그랬어요? 영어하고 사회 잘한다 그랬잖아. 실제 그런가? 학업 역량에서 빼박은 아까 등급이라 그랬죠. 이 보세요. 영어 얼마나 잘하나. 영어 보니까 177명 중에서 와 A를 받았고 석차 등급이 1등급이에요. 단위수가 무려 4단위야. 잘하죠. 반면에 뭐가 좀 약해요? 보니까 수학 좀 약하네. 와. 그리고 과학 약해. 네,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만일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이 친구 우리 인문사회계열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잘하고 있구만. 국어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무안고등학교가 좀 학력이 높은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블라인드가 됐지만 그래도 활동 같은 걸 보고 짐작을 했을 때 이 친구 무안고등학교에서 이 정도면은 잘하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사 등급은 빼박이죠. 그러니 점수도 보세요. 영어는
평균 점수가 59.1이고 표준 편차가 20.7이니까 시험 쉽지 않아. 근데 원점수가 몇 점이야? 100점. 야, 영어를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그것도 탁월하게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개인의 특성을 계속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심지어는 이 친구는 나중에 나는 정치외교가 아니라 그냥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해도 대학에서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영어 영문학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죠? 자, 역시 보면은 여기 이제 2학년 1학기 건데 국어가 1등급 됐어. 영어도 여전히 1등급이야. 사회 2등급이에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록 속에서 개인의 특성을 읽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부 특기사항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 논리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국어 한번 볼게요. 글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다. 그죠? 10대 손으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를 읽고 진로 독서 신문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이 친구가 정의로운 사회에 관심이 있구나.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이걸 통해서 나의 역량, 특히 학업 역량과 관련된 거. 학업 역량은 뭐라 그랬어요? 성적은 어쩔 수 없고 과목 선택한 거, 내가 궁금한 걸 스스로 찾아보는 거,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 그런 내용이 적혀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아쉬운 거야. 친구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이건 역량을 알 수가 없어. 잘했겠구나라고는 짐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평가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열심히 참가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면 이런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학교의 수학생님은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핵심을 조금은 이렇게 약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선생님한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선생님 왜 그래 하지 말고 선생님 그 자기 평가에서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논리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적힐 수 있도록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이렇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로선택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학년들은 이미 지금 2학기 때 진로선택 과목 일부 경험했죠? 했죠? 여러분들이 이수 들었던 진로선택 과목 우리 줌 채팅방에 한두 명만 남겨볼래요? 어떤 거 들었는지. 진로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은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에 많이 이렇게 결쳐 있어요. 근데 1학년들은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듣고 일반 선택 과목 사회탐구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이런 과목들이 사회탐구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요. 진로 선택 과목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은 입학 언제 했어요? 2학년 학생들. 자, 지금 막 답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 2019년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2019년 입학하고 맞죠? 2019년 입학 안 한 사람들은 2학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성적을 내냐 하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3단계 성취평가로 내는 거예요. 3단계 성취평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공통 과목이나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거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물리원, 화학원 이런 것들은 9등급 상대평가를 내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로 ABC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수 과목 평균만 있지 그리고 비율 ABC 등급에 대한 비율만 나오지 표준 편차도 없고 9등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특히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반드시 기억할 거 결론만 말씀드릴 건데 반드시 A를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원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왜? 대학마다 포함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원점수가 높고 A를 받은 건 어쨌든 좋은 거야. 물론 진로 선택 과목도 교과 세특은 기록하기 때문에 교과 세특 내용도 좋아야 되겠죠.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들은 대부분 2학년 2학기 때부터 진로 선택 과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선택할 때 내가 A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준으로 하고
그 나의 진로하고 어떤 게 연관성이 높을까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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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대학마다 보는 방식은 다르지만 가장 안전방은 교과 세탁 잘 적히고 등급은 A 받고 원점수 높게 받고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반드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산점, 정시에서 1점, 2점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과목을 듣냐에 따라서 정시에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독서활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독서활동. 한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독서활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독서활동이 중요하긴 한데 기록만으로는 사실은 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보면은 이 친구도 한번 보세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왕과 아들,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 뭐 그리고 10대가 통하는 정치학,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볼까? 라고 하면은 객관적 사실은 이 친구 책을 제법 많이 읽었네. 근데 개인적 특성을 알 수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사회를 좀 낫게 만드는데 관심이 많구나. 정치에 가기 괜찮네 정도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수한지는 책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원래 중3부터는 독서활동 자체가 아예 없어져 학생부에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독서활동이 중요성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교과단에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책을 읽고 그 내용이 교과 세탁으로 연결되도록 또는 동아리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책 많이 읽었어.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교시 몇 시까지로 들었어요? 10시. 갑자기 내가 헷갈리네. 얘기를 해보세요. 1교시 몇 분까지? 기억 안 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쌤한테. 잠깐만 계세요.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답이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00번으로 얘기를 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자, 학생부 기록의 비교 분석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 뭐 안산, 부천 다 포함해가지고 그 수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을 비교 분석해 본 거예요. 비교 분석해 봤더니 거기서 키워드들을 추려낸 거예요. 보통 학생, 우수한 학생, 매우 우수한 학생.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1시 40분. 오케이. 시간 충분합니다. 그죠? 학생부 기록에서 마치 우리가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해 주듯이 어떤 내용의 기록들이 학생부에 많이 있냐라고 봤더니 기억해 보세요. 평범한 학생.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 발표력 있다, 자료 정리한다, 단점 극복에 노력한다, 거부들과 잘 지낸다, 수업 시간에 질문한다.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내용도 괜찮아. 그럼 문장 끝부분에 있음, 배움, 학생임, 참여함, 관심을 보임, 활동함, 정리함, 제출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객관적 사실 위주로 드러나는 거야. 합격자들이에요. 이런 내용만 있어 오케이. 근데 나는 조금 우수하고 싶어. 우수한 사람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적 호기심이 있다. 시간 관리 능력이 있다. 집중력이 있다. 실생활에 접목한다. 그래서 문장의 끝부분에 우수하다. 제시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충분하다. 돋보인다. 귀하다. 이런 내용들. 비교했다. 이끌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키워드, 이런 표현이
우리 현이 정말 혹시라도 선생님이 학부모일 수도 있지만 센스가 있어. 나한테 DM으로 개인적으로 딱 보내줬어. 땡큐. 자, 그래서 우수한 학생 이런 데가 매우 우수한 학생은 어떨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를까? 우수한 학생도 매우 좋잖아요. 우수한 학생은 이렇게 나온대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 능력이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 해박한 지식이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많은 독서량과 뛰어난 작문 능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장 끝부분에도 뛰어나다, 탁월하다, 토론하다, 발휘했다, 대안을 제시했다, 분석했다, 창의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학생부 기록에 적힐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할 거. 학교생활 기록부는 뭐 물어보거나 만화한 질문 누가 기록해요? 누가 기록해요? 선생님들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기록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활동했던 내용이 누락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는데 빠진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중에 활용이 가능한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학생이 기록한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자기평가서. 아까 얘기했죠. 자기평가서를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적진 않아. 근데 보고 얘가 이랬었지. 맞아. 얘가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 일리가 있어. 라고 판단하면은 그 내용을 참고해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평가서 양식을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 하나 또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작성한 자료 중에서 이런 형태로 가능한데 제가 자기평가 중요하자 그랬죠. 자기평가서를 제가 만든 양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업 태도 보니까 내가 1학년 통합사회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그냥 참여했어.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적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 통합사회 관련해서 어떤 특성이나 강점 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과목 도우미 할 수 있잖아요. 과목 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양이 정해져 있어. 몇백 자 이런 식으로 양이 정해져 있는 자기평가표는 대부분 적어낼 때 양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적어내면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적어내는 게 중요해. 그럼 선생님이 그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중간중간 질문해야 돼. 기말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그렇지. 끝나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도 자기평가표 받을 거야. 그럼 받을 때 요렇게 제가 이따 올려드린 자료 중을 참고해가지고 요렇게 기록하면은 좋다. 그러면은 적어주면은 땡큐. 안 적어줘도 내가 어필한 거야. 내가 이런 거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냥 허위가 아니면은 많이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 자기평가표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거. 자소서도 바뀐단 말이야.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3에서 1, 2번이 1번으로 통합돼. 줄어드니까 자소서가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더 잘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사실은 중3이야. 중3부터 이게 이제 2019년에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기소개서 없어져. 근데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이어갈게요. 자, 쭉 보면은 인적 학적 사업 의미 아까 나왔죠. 대학에 제공되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학생들의 평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수목적거나 자유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거. 왜 전학할까요? 왜 전학할까? 나오죠. 성적 때문인가?
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성적 안 나오니까 일반고로 가가지고 그냥 일반고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겠다 이런 목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성이 없다. 그래서 학적 인정 사항은 그냥 여러분 성실히 학교 생활하면 돼. 미인정 조퇴 안 하면 돼. 미인정 지각 안 하면 돼. 그것만 해도 오케이. 다만 학적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출결 아까 얘기했죠. 미인정 없으면 돼. 미인정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소명해야 돼. 왜? 자칫하면 대학에서 이 친구 불성실하구만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하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고 쭉 가서 수상은 아까 얘기했죠. 실제 보니까 수상은 학업 역량도 읽을 수 있고 전공적 합성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지금 코로나가 언제 이렇게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별 여러 가지 교내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모든 영역의 평가조사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은 꼭 상위 입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데에 참가했냐만 봐도 이 친구의 관심, 진로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 자료가 계열별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계열에서 어떤 대회에 참가했는지를 보고 우리 학교에서 비슷한 맥락의 대회를 나도 참여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빈칸은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한 거는 가능한 파일로도 저장해라. 내가 그냥 타이핑 치기 하기 싫어. 그럼 최소한 손으로 기록한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학기별로 과목별 활동별로 이미지라도 보관해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자기소개 쓸 때 엄청 도움돼요. 심지어는 학기 마칠 때마다 모아놓은 것 중에서 그거를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 놓는 것도 좋아요. 어떤 활동들은 여러 개 해당돼. 이거는 전공적 합성도 되고 학업 역량도 되고 인성도 돼. 그럼 좋은 거지. 그럼 나중에 대학에서도 중요하게 볼 거고 또 자기소개 쓸 때 좋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또 내려가면은 수상 아이고 많이도 하라고 적어놨네. 그죠? 대회. 요게 중요해. 자, 요거는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2학년들은 지금 3학년이 되면 현실적으로 수능으로 대학을 안 갈 친구들도 뭐 수능 체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조금은 제한이 되니까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거, 임팩트가 큰 걸 기록하는 목적으로 써도 좋고 지금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대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 용도로 써도 좋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여러분 학교의 그 학사 일정이라고 얘기하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행사 같은 걸 보고 대회를 찾아서 나는 이 대회에 나가야지. 준비는 이렇게 할 거야. 배우 느낌 좀 끝나고 나서 적으면 좋겠죠. 지나간 걸 적으면 배우 느낌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 뭘 할 건지 이것도 좋아. 했는데 보니까 더 궁금한 게 생겼어. 책을 찾아볼 거야. 다큐멘터리 볼 거야. 이런 내용. 학생부 브랜딩을 나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할 거야. 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 하라고 여러 개 만들었네요. 교내에 대해 아까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창체. 창체도 역시 중요해. 그죠? 창체를 통해서도 전공적, 창체는 특히 진로 활동이나 뭐 자율 활동도 그렇지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보면은 이 친구의 방향성을 알 수 있죠. 특히 전공적 학생 관점에서. 또 인성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율 활동에 보면은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시를 보고 자기 걸 찾아 적는 거예요. 활동을 다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시 보고 예시에 나온 방향대로 자기 걸 기록하는 용도로 워크북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기왕이면 기한대로 한 다음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꿔가지고 적어놓도록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친절하게 잘 만들었어. 그죠? 그래서
전체로 제가 아까 맥도날드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딱 생각났어. 맥도날드하고 맘스터치 얘기 그 무슨 얘기냐면은 맥도날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맥도날드 뭐가 떠올라요? 맥도날드 하면 먹어요. 에? 햄버거 그렇지 먹고 싶죠? 먹고 싶단 말이야. 배고프다. 맥도날드 보면 그 황금색 아치 M자 딱 해놓은 거. 아 햄버거 생각난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는 딱 읽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브랜드구나. 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학업 역량이 뛰어난 아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게 그 사람 브랜드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브랜딩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학교 생활을 읽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창체가 쭉 있습니다. 활동별 다 있어. 예시 보고 자기 거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동아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와, 내용도 많아. 그래서 샘플이 있으면 자기 거 적기가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받은 워크북은 이렇게 활용하라 라는 의미예요. 네. 창체를 많이도 지금 할애를 했습니다. 창체, 어이구, 봉사활동 다 읽어보세요.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책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창체. 아이고 진로까지 왔네. 자동 봉진이니까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동 봉진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교과학습 발달사항.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부 기록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적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적히는 내용을 미리 기획하고 소통하고 기록해서 나의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보세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8가지 항목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바로 뭐다? 네,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다. 정량적 성적 무슨 얘기예요? 정량적 성적. 정량이란 말이 뭐예요? 정량적 성적. 아니, 숫자로 내신. 나타나는 거야. 그죠? 네, 내신 등급, 뭐 원점수 이런 거는 빼박이잖아.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중요하다. 아까 4가지 영역 다시 한번 뭐가 있어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교과 세특에서 읽힐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예시를 해요. 예시. 그죠? 수학 1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교과단은 주제예요. 수업은 어떻게 했냐면 강의식으로 하고 활동 수업을 했어. 근데 이 친구의 진로 희망은 기계공학자예요. 자, 그러면은 교과 활동 세탁에서 어떤 내용이 적혀야 되냐면 이 친구가 기계공학을 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업 역량이 드러나야 되고 얘 기계공학 공부하기에 전공적 합성이 잘 들어맞네 하는 내용 드러나야 되고 플러스로 얘가 질적으로 우리 대학에 오면은 발전할 것 같아. 발전하고 드러나면 좋겠고. 근데 심지어 세탁에서 인성 다른 사람하고 공동체 역량도 뛰어나네 라고 보여지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절하게 이렇게 예시를 적어놨어. 그리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렇게 항목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한 사람. 자, 우리 네. 채팅방에 이해한 사람 1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1. 숫자 1 한번 쳐봅니다. 1.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1이라고 쳐주세요. 오케이. 2명밖에 없네. 셋. 좋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린 친구들. 줌 채팅방에. 오케이. 어느 쪽이나. 오케이. 좋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교과세탁.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거 삭제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인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없는 사람 추적해 볼까? 다 했다고 치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거,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시를 잘 보면은 답이 나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다
그 계열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계열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세탁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학생부 기록에서 저거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정량적인 성적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이 교과 세탁 부분이 어떻게 적히면 좋을지를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오전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오후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기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 세탁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많이도 만들어놨네요. 독서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긴 한데 독서 활동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긴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독서 활동은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독서 활동은 저는 가능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진짜 좋은 독서 활동은 다른 사람이 읽지 않은 책 제목이 많이 있는 사람이 정말 독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지어는 서울대 지원자들도 보니까 서울대 지원자들은 그 자기소개서 4번에 주구장창 책 3권에 대해 적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책을 왜 읽었냐. 근데 서울대에서 평가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막 개탄을 했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서울대 학생들의 지원자들이 읽은 책들의 제목하고 시중에 큰 서적, 뭐 교보문고 또는 예스24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 순위하고 거의 똑같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애들도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 아무 생각 없이 베스트셀러 따라서 읽는다. 정말 정상적이면은 내가 궁금한 게 남들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생전 처음 듣지도 못했던 듣보잡 책 제목도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또 그렇게 해서 뭐 독특한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한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활용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면은 비록 독서 활동을 안 해는 저자하고 책 제목밖에 못 적지만 평가관들은 이 친구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는 적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교과 세탁과 관련된 독서는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내가 궁금한 부분만 읽어서 그거를 교과서에 궁금한 내용과 연결하는 거. 그것만 해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제 안 헷갈리게 제가 줌 채팅방에 제가 올려야 되겠어. 자기 평가표 그리고 교과 진도 계획 그리고 또 뭘 할까? DBP야 키워드 요거를 오픈 채팅방에 올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얘기해 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점심시간 때 올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어쨌든 기록한 걸 보고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워크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워크북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워크북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일종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하고 똑같아.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사례를 보여드리고 학생부 부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례 요거 자, 어느 대학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제가 뭐 예시는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많이 가지 않는데 뭐 부산대를 가든 부경대를 가든 동아대를 가든 여러분 지금 사는 곳 가까운 대학을 가도 똑같아요. 대학이 원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제가 이거 자기소개서 1번인데 이거 보고 이 친구가 어느 학과에 합격했는지를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은 바뀝니다. 근데 원래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천자이네. 자, 이 질문을 한 이유. 이거는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은 다 똑같아요. 항목이 1, 2, 3번은 다 똑같아요.
4번은 자율문항이에요. 대부분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을 많이 물어요. 서울대는 주구장창 책 3권 묻고.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서 아까 제가 대학에서 4가지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학생부에서. 자, 그러면은 대학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아까 4가지 중에서 뭘 보고 싶어 할까요? 4가지 중에서 뭘 보고 싶어 할까? 자, 여기서 다시 채팅방에 숫자로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학업 역량을 보고 싶어 한다. 1번. 전공적 학습성을 보고 싶어 한다. 2번. 2개 다를 보고 싶어 한다. 3번. 답이 없다. 4번. 어떤 것 같아요? 3번. 2개 다를 보고 싶어 한다. 오호호. 3333. 그렇죠. 만일에 3번 아니고 1번하고 2번 중에서 더 중요하게 본다. 상위권 대학이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1번 학업 역량. 뭐 다 잘 알고 있네. 지금 질문이 막 섞여가지고 답도 섞이는데, 자, 보세요. 실제로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1번 문항의 소재는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 시간, 수행평가 과정, 교내 대회 준비 과정, 동아리 활동 과정. 그러니까 꼭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1번에 대한 건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학교 생활 모든 것이 사실은 학습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학습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 학업을 한다는 건 사실 고등학교가 좀 많이 달라요. 그 대학에서는 리포트를 많이 쓰거든요. 리포트가 사실 우리가 오후에 다룰 과제 탐구하고 성격이 비슷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바탕으로 저희가 책 찾아보고 팀플레이하고 자료 찾아보고 해서 자기 주장을 리포트, 마치 과제 탐구 보고서처럼 해서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자, 실제 합격자입니다. 합격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눈으로 먼저 쭉 읽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통계 자료를 통해 수학입니다. 그죠?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떠오른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고등학생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내가 가설로 세웠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건강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가설을 세웠어. 그럼 이 나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통계.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또 하나 딱 떠올랐다. 자료를 하나 더 공유할게요. 이거 여러분 답을 많이 해가지고 뭘 공유하냐면은 청소년 통계.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 과제 탐구 보고 쓸 때 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통계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사회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문학작품 흥보가 무슨 과목으로 넘어왔어요? 국어 과목으로 넘어온 거야. 그렇지. 매품 가격은 뭐냐면 흥부가 자기 식구들은 많고 먹을 게 없으니까 관아에 사또님을 찾아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벌 받아서 곤장을 맞아야 되는 대신 맞는 거야. 그 가격이 6냥이야.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를 대신 맞는 6냥이면 아마 하루에 일당 정도, 인건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 흥보가의 배경이 됐던 조선 후기에 다른 시장 가격, 뭐 쌀이라든지 또는 비단이라든지 이런 재화들의 시장 가격은 어땠을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개념인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바꿔본 거야. 이거를 탐구한 거야. 발표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또 한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사 우리나라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강제로 수출했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율이 계속 증가했단 말이에요. 다 통계죠. 이걸 통해서 수학으로 또 넘어가요. 학률과 통계 과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친구는 서울시립대학교 무슨 과에 지원했을까요? 무슨 과에 합격했을까요? 수학. 수학! 좋은 짐작이에요. 예? 다른 의견? 예? 경제학과. 정답이에요. 경제학과 합격한 거예요. 이 보면은 이 친구가 경제학과라고 하는 건 아까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경제학과로 얘기한 거는
사회현상. 어, 네? 그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에 해당되죠. 경제학과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면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바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경제학과라고 하는 전공적합성도 드러나. 학업 역량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 이 보세요. 막 과목과 연결하고 탐구했다. 통계 활용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융합하고 연계했네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교과에서 학습을 했네요. 흥민 주제에 대해서 문학, 한국사, 수학을 연계하는 학문간 융합을 시도했네요. 이거는 대학에서 엄청나게 좋아해요. 본인의 관심사를 한 곳에서만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과목과 연계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본인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과목에서든 본인의 관심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겠네요. 좋죠. 그죠. 단순히 통계 자료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국어 등의 과목을 통해 학문간 연계학습을 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관심사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충분히 찾아보고 다도록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다 좋은 얘기야. 그죠. 얘기한 대로 학업 역량도 드러났고 전공적 드러난 거예요. 두 개 같이 드러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몇 개만 더 살펴볼 건데 10분 정도는 질문 받고 여러분들도 우리 그 주관하신 진로 선생님이 여러분 발표 잘하는 사람인데 뭔가 또 혜택을 주려는지 뭐 할라 여러분들 그 짧은 소감 같은 영상으로 그냥 얘기하면 지금 줌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할 말 있다 항상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복지 관련해서 직업 수요도 많고 또 실제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고 맥락을 읽으면 좋아. 아까 우리 워크북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성적은 계속 올라가면 좋을까요? 떨어지면 좋을까요? 유지되면 좋을까요? 물어보라면 말하지, 올라가야 그죠? 좋아요. 올라가면 산소가 올라. 그렇지 올라가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3학년들도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지만 3, 1학기 때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 과목 있음 아까 보였던 학생 비슷하죠. 수학 3등급, 과학 4등급 전체는 요건데 평균 1.93 잘했죠? 진짜 겁나 예. 잘했어. 1.93 받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하는데 수학하고 과학은 연관성이 높아요? 조금 약해요? 맞아요.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할까? 사회교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관심 분야가 보니까 특수학교 설립에 관심이 있어. 이 친구는 저기 있잖아. 전문주값이 높잖아. 사회학 분야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해. 그죠? 장애인 문제에 특히 관심이 높아. 이런 내용들이 대학에서 읽고 싶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니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떤 계기로 참가하였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평소 보고서 쓰는 것과 생기부 적는 것에 어려움을 혼자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서 선생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고 선생님이 성공한 생기부들 예시들과 다양한 보고서 쓰기 방법 등 예시를 보여주셔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는 어떤 활동 할 건가요? 선생님이랑 약속했던. 네. 선생님이 그 예시를 들어준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할 거고 구체적으로 주제 뭐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보고서를 쓸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재난안전교육의 지진 내진 설계 방법 등 다양한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네. 혹시 다음에 더 듣고 싶은 강의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자소서 쓰는 방법과 그리고 네, 생각이 안 나면 괜찮아요.
아이, 잠시만요. 면접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항성유 학생 감사합니다. Zombie apocalypse.